지금부터 지난 2020학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긴 교원을 포상하고 또 더불어서 새로운 교수법을 통해서 좋은 교육적 성과를 얻은 내용에 관한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평가로 이렇게 상을 주시니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교수님들 코로나로 강의하시기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였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많은 시스템이 받쳐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귀찮을 정도로 무엇하고 있는지 이해는 잘하는지 상당히 많이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착을 학생들이 관심과 열의로 받아준 것이 몹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항상 같이 고민해주는 기초 소프트웨어 담당하시는 모든 교수님들과 이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림대에 온 지 지금 20년 됐는데요. 수업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은 좀 최근에는 저는 진짜 강의에 재능이 없나 보다 하고 좀 약간 자신감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상이 저에게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에겐 좀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상인 것 같습니다. 상이라고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래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상 받아보니까 마음이 막 떨리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생활 속의 통계학 같은 수업은 왜 우리가 꼭 시험을 봐야 하는가 해서 출발해서 이 과목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못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대신에 그 학습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하는 과정이 무려 한 20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법학은 좀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과목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학점을 퍼준다, 일찍 끝내준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중에 학점을 퍼준다가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 모니터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을 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찐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같이 받아준 학생들과도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하는 과목이 듣보이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하고 있어요.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한 심리학인데 줄여서 듣보이 심리학입니다. 이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학교 교수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니네 학교 좀 깼다, 깨어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다른 학교에서 이런 이름으로 강의를 연다고 했을 때 허락하는 학교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타고나기를 관종에 별나서 이상한 짓 많이 하는 저의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다 받아주셨던 우리 그 기초대 교양팀과 그다음 교무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사랑과 지원과 응원을 해주셨던 저희 심리학과 교수님과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주고 연구해준 대학원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논문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구도 잘 끝날 수 있었고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비 관리를 잘 해주시는 연구지원팀 선생님들, 그리고 실험 장비 설치에 도움을 주시는 시설팀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원생의 행정을 담당해 주시는 대학원 교학팀 선생님들, 사실 저희 실험실에는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들이 이제 비자 발급부터 한국에서 잘 거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글로벌 협력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한림중계의과학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저희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님들에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총장님 그리고 선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사장님께 계셨으면
너는 행정을 안 하고 학장일 제대로 안 하고 연구만 한다고 또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사장님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팬데믹 그 코로나 상황을 이제 지나다 보니까 기초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를 위해서 도와준 우리 실험실 학생들, 연구원들 그리고 주위에 계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저희 연구실에서 그 세종과학 펠로우십을 받은 최보영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또 좋은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기초 연구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특허라든가 중개 연구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었던 그 학자로서의 어떤 초심 그런 것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좀 노력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 실적이 많아서 이렇게 상을 탔는데 연구 실적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제 연구 실적 다 보시면 다 공동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 연구에 같이 진행을 해주신 동료 교수님들, 또 연구원들, 또 대학원생들 다 그들의 공로입니다. 특히 제가 이제 10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강과 뉴미디어 연구센터 사회과학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충분히 연구할 수 있었고 또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교수님들 또 연구진들 그들이 없었으면 제 연구 실적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연구소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후배들하고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당대의 성과를 낼 수는 없다.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후학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걸 역사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주 초에 한림 비전을 읽었어요. 근데 마음에 아주 와 닿았습니다. 그 병원 중에서 제일 큰 병원이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이잖아요. 메이오 클리닉 전 한 20-30년 동안 도대체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그 곳에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인 1등 병원이 되었을까라는 게 의문이었고요. 그걸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20-30년 노력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메이오라는 로체스터라는 곳은 시카고에서도 한 5-6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중간 비행기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인데 미국 환자들은 세컨 오피니언, 서드 오피니언을 얻기 위해서 다 모여드는 병원이거든요. 총장님 그 만드신 비전에 우리가 시골에 있지만 그런 그 학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홋카이도 대학이나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과 아주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춘천에서 근무한 게 1990년 5월이니까요. 32년 되었습니다. 변방이죠. 사람도 없고 아주 조그만 병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 사람들과 비교하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아껴집니다. 1시간 이상 노력하면 그 30년을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토대학과 동경대학의 노벨상 차이를 어떤 사람은 출퇴근 시간으로 계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림대학교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저는 병원에 있는 임상의사입니다만 여러 의과대학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한림대학의 비전에 힘을 보태고 함께 꿈을 꾸어가는 그런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학교는
누가 보든 간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고, 또한 연구를 잘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고, 또 사회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이 대학의 기본 목적이다 하는 것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유튜브로 중계가 될 뿐 아니라 계속 남기 때문에 제가 한림대학은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는 것을 잠깐 기록으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에 지금 교수님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정년제 교수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있고, 또 강의 전임 교수가 있고, 또 개론 교수, 시간 강사하시는 분들 해서 한 500여 명 정도의 교수분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다 교수님이고 선생님이고 거기보다 많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신 분들을 어떻게 감사하느냐. 학교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다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베스트 티처 어워드라는 것을 과거에도 뭐 시행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제가 2016년도에 와서 다시 이제 이거를 다시 회복시킬 때는 처음에는 강의의 질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누가 강의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시느냐, 또 어떤 분이 강의에 학생들이 판단했을 때 자기 지식이 가장 늘었다고 판단하느냐, 또 어떤 강의가 학생들이 자기 후배들한테 추천하고 싶어 하느냐, 뭐 이런 기준 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서 그 기여하신 분들에게 뭐 감사의 표시를 해왔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이게 여기 계신 분도 있고 여러 보직자분들께서 저한테 제시한 것 있습니다만, 외국에 학부에 대학을 보낸 그 교수님들이 볼 때는 왜 미국은 크레딧별로 돈을 받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역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취급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모든 학생은 130학점을 수료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130학점을 우리가 7,800명 학생이 등록금 내면 누가 이것을 많이 소화를 해주느냐 하는 것은 학교로서 매우 중요한,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이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이 소위 수업료를 내고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는 거에 수요를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이 소위 질적인 것과 동시에 양적인 것도 우리는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 본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학생이 그 강좌를 듣겠다고 하는 것은 그 강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세 분야에서 베스트 티처 어워드를 했던 것을 세 분야를 더 넓혀서, 그 아마 이름이 복잡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무슨 뭐 누적 1등 뭐 수강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강의를 어떤 것을 더 많이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그것을 누가 더 많이 소화시켜 드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로서 감사의 표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외국의 그 교수들의 CV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수님들이 홈페이지에 자기 CV를 그렇게 충실하게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베스트 티처 어워드 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자기의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우리 학생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베스트 티처 어워드 썼다는 것을 항시 여러분들이 그 CV에 올려주는 것을 그 해놓으면 그다음에 아마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도 이분의 과목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스트 티처 어워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특훈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이 학교라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사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우리 학교에는 뭐 자연과학 이공계 분도 있습니다만 인문 있기 때문에 지금 본다 그러면 3분 정도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계속 한 가지 이제 받으시는 분이 계속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업적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니까, 그 어떤 분들은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해서 계속 수장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이 또 받기도 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돼 있고, 또 연구 석좌 교수는 저희가 만든 지 지금 2, 3년 됐습니다만 앞으로 학교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은 영예롭고 좋을지 모르지만
학교로서는 65세 정년이 돼가지고 그분을 놓치기보다는 그분을 계속 학교에서 리테인하는 것이 학교로서는 도움이 된다. 연구 과제들을 계속하는 것도 있고 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스피일오버 이펙트가 클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한림대학으로서는 외부에 사실은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밖에 한번 이렇게 컬렉티블리 집단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외부인들한테 한림대학에 저희가 지금 한 320여 분의 전임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100여 분의 외부 강사가 있고 또 한 7, 80분의 이제 개건 교수나 기타 겸임 교수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교수님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느 누구도 차별한다든지 어느 누구도 소홀하게 다루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학생들한테는 다 같은 선생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교무위원들께서도 다 같이 축하의 말씀을 한 말씀 하시길 싶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대표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달을 해주시도록 하고 다시 한번 여기 오늘 오신 한 10분의 교수님들한테 감사와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